내가 이제 관심이 갔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30에서 50% 이상 급등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 눌림목을 기다리든지 포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100% 200% 갈 거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우상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너무 기울기가 세다. 급등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익절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는 요즘 보면은 반도체 삼성전자보다도 관심사도 많고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확실히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에 미래 가치가 좋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저도 100% 100%. 동의를 합니다. 그죠?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가 좋은 것과 현재의 주가가 과연 수익률이 함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약간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주가가 오버슈팅 하면 당연히 팔고 나와야 된다. 사실 뭐 섹터도 테마 돌듯이 도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팔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2차 전지가 가면 끝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또 급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초 대비 거의 100%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연초 대비요? 예, 연초 대비. 1월 1일 대비 지금 100%. 그러면 단기 상승이 너무 가파르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정말 기울기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딱 5일선에 다 있어요. 근데 5일선을 깨고 만약에 하락 전환이 된다면 좀 불편한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수익을 한 번 정도 확정을 좀 짓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겸사겸사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것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쌍고점을 찍고 단기 하락했어요. 하락 전환됐거든요. 그러면 상승 전환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원래 쌍고점은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쌍고점인 24만 원을 돌파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24만 원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초반에 못 사고 끝물에 거의 많이 사요. 예, 끝물에 많이 사가지고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그 웅달 책방의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제 관심이 갔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30에서 50% 이상 급등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 눌림목을 기다리든지 포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100% 200% 갈 거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급등한 주식도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좀 매도를 만약에 대표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좀 매도를 하세요? 저는 저 같으면 벌써 이미 다 팔았을 것 같아요. 50% 떴을 때 이미 전량 다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아마 거의 50%대 되면 아마 거의 전량을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0%까지는 저는 오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부 다 주식은 정말 불확실한데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50% 정도 급등을 했다가 팔았을 때 성공할 확률은 80, 실패할 확률은 20. 예, 그러니까 오히려 50% 상승했다가 더 갈 가능성은 20. 또 채 안 되고요. 사실은 떨어질 확률이 많죠. 경험칙상은. 예. 근데 그것이 마치 한두 번 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고요.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과욕은 버리자. 그다음에 남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50%에 팔아주고 그다음에 산 사람도 그죠? 예, 좀 먹을 거리를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니까 그 영화 화투하는 거 영화 뭐죠? 그치, 옛날에 김윤석, 맞아요. 김혜수. 네,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거기서 보니까 나는 밥만 먹는 거. 오케이.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그 대표님 50에서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20% 확률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면 그때 막 재물을 본다든가 수급을 봐서 판단을 해가지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좋다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 사실은 나중에 이제 차트를 갖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를 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50에서 분명히 100%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못 보는 바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이에요, 대표님. 결과론. 언제 이 선이 깨져서 폭락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으면 수익을 확정짓는 게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50에서 100% 간 것은 요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 가령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실적이 정말 포텐이 터지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만약에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뭐 가격이 한 18만 원이다. 여전히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예, 그래도 터는 것이 저는 낫다. 네.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먹었으면 팔아야죠, 대표님. 50% 이상 먹었는데 안 팔았다. 좀 불안하다. 나중에 한번 떨어지면 그냥 또 끝장이에요, 대표님.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팔고 또 살 종목 많으니까 갈아타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 경험칙 상으로 네. 이렇게 뭔가 종합적으로 또 공부도 하시고 네. 관찰하신 결과 그 재무나 뭐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미래 성장성 있는 거 다 고려해서 샀을 때 한 50%까지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그거는 사실 이제 운도 많이 따르는 거고 여타의 요소들도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분석 불가능한 요소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봉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맨 위가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주가가 하단 부분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오히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은데 수급도 좋다. 추세도 이제 우상향으로 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무조건 사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단 정도에서 오히려 이를테면 추세가 여전히 좋은데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기울기가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지. 여기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단에서 전고점 넘는 건 좋은데 전고점을 넘었을 때 10에서 20%는 팔아야 되는 건데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나는 그 위로부터 또 50에서 100을 본다. 이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예.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표님. 그죠? 예. 그래서 한 1000개 중에 10개 있을까요? 0.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텐베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00%, 400% 막 이런 거. 그런 종목은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 대표님한테 제가 지금 이제 주식도 하신 지가 최소한 1년 이상 많이 됐다라고 하면 텐베거가 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텐베거는 어렵고요. 사실은 본인이 산 주식을 갖고 더블도 먹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오히려 그냥 내가 주식을 사놓고 한 4, 5년 전에 그냥 사놓고 그냥 갖고 있다가 3배 뜬 경우 제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어떤 주식을 제가 포트폴리오의 80%를 사놓고 2,700원 또는 3,300원 제가 10,000원에 팔았어요. 3년 있다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는 이제 주식에 올인하지 않고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 다른 거 하다가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저희 이제 부캐니까 그냥 묻어두겠다. 주식을 안 보니까 오히려 3배 떠서 팔아 먹었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한다면 아마 저는 그 종목도 50에서 100이면 무조건 팔았겠죠. 계속 관심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묻어놨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년, 5년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2,700원, 3,300원은 워낙 바닥에서 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그 회사가 삼성의 1차 벤더였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제 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성도 없고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적자나는 회사라면 절대 그런 종목은 롱텀으로 사면 안 됩니다. 일단 사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 적자나는 회사는 절대 사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좀 너무 비싸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떤 섹터가 되건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면 파는 게 정답이에요, 대표님. 또 오늘도 뭐 이를테면 AI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정확한 익절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뜨니까 너무 좋고 그냥 막연히 있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어느 순간 또 떨어지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여전히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후성 같은 종목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불소화학 기술의 선도적 기업인데 2차 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는 기초 화합물, 화학 소재 제품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후성이 회사가 주가가 잘 가다가 자회사인 후성 글로벌을 갖다가 이제 상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후성의 매력이 떨어졌었는데 여전히 이제 회사의 실적이 좋고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27,000원대부터 반토막이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래 차라리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리튬 2차 전지에서 이를테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흐름이 좀 좋아 보이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아니라서 이런 종목도 괜찮아 보인다. 덧붙여서 뭐 영화테크라든지 이지트로닉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지만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으면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처럼 단기적으로 50% 이상 떴다. 그런 것들은 저라면 팔았겠다. 다른 분은 더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팔았겠다. 그것은 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안 오른 네. 기업을 보는 거고 네. 거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재무 실적이나 네. 그 미래의 성장성 이런 네.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게 이제 보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이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 관련주예요. 아, 장비. 예.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또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장비, 또 그 장비를 검사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 중에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저의 눈에 띄어서 저는 첫 번째 이제 윤성 F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장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작년 실적이 사상 최고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매출액이, 만약에 뭐 제가 1000, 1100, 1200, 1300 이런 거보다는, 200, 500, 1000, 3000 이렇게 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윤성 FNC가 이제 그런 종목. 영업이익은 재작년도에 46억 적자였던 회사가 작년도에는 352억은 흑자 전환했어요. 이런 종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죠? 주가가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고점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밑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예. 이게 이제 독자적인 메인 믹서를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 인정받고 있다. 제가 사실 이 회사는 4만 원대, 4만 2천 원대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5만 2천 원입니다만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은 상당히 좋다. 예,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의 눈에 들어온 또 원픽 중에 하나는 원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준이 이제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요.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속로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전고체 소재 부문하고 폐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회사인데 2분기 때 적자, 3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았고요. 4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중요한 건 이제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반토막이 더 나가지고 17,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2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2만 원, 2만 1,000원. 예,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 상단, 중단, 하단에서 하단에 있고 거래량 실으면서 약간 우상향으로 도전하는 종목. 상단, 중단, 하단.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단이 좋고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단타를 찍거라면 그것은 상단에 있건 중단에 있건 하단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3개월에서 1년 본다면 가급적이면 주가는 최소한 하단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으로 도전하는 거래량 추이가 좋으면서 그런 종목을 좀 고르는 게 저는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A-프로라고 하는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A-프로가 또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좀 했고 리튬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업체. 이 회사도 이제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개 회사도 장비 관련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유, 좋은 주식들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런 것을 좀 눈을 돌려서 네. 이제 후성, 뭐 A-프로, 원준 네. 이런 것들 좀 네. 보면 좋겠다. 장기주. 네. 네.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 좋게 네. 보시는 탑 섹터부터 국민주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다른 이제 저평가된 그런 네. 기업들까지 다양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한 지금 1억 정도 여윳돈 있으시면 네.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1억 정도가 있다면 네. 저는 아마 5천만 원은 주식 투자, 네. 5천만 원은 현금화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쥐고 있어요. 네, 현금으로. 네. 만약에 지금의 이제 어떤 주가의 흐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 4월 달이 지나가면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나머지 5천만 원 현금화했던 종목을 아마도 또다시 좋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100% 1억 원을 사실 1억 원 자체가 크면 크고 작으면 적은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코인은 너무 불안하니까 저 같으면 주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은 현금, 아니 5천만 원 현금, 그다음에 5천만 원은 지금 앞서 얘기한 가령 뭐 원준이라든지 이를테면 뭐 세비캠이라든지 YM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아마 사고 있을 것 같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추후 한 1, 2개월 있다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때 아마 또다시 좋은 종목 또 한두 개 종목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을 매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단중기 투자를 네. 하시는 거고 네. 이제 3, 4월 지났을 때 5천을 더 넣어서 맞습니다. 금액을 조금씩 더 넓히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그러면은 정말 장이 좋을 때는 네. 현금도 다 쓰시나요? 그렇죠. 저는 100%. 다 쓰세요. 네, 100%. 네. 다만 이제 종목만 3개 정도로. 세 개로. 네, 포트폴리오를 1억 정도 나눈다. 있으면 3개로 하시죠. 그렇죠. 3,300, 3,300, 3,300. 대충. 아니면 정말 너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5,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때 저는 섹터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타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여전히 추세와 수급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나 이제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섹터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실은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사랑을 받는 트렌디한 섹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종목은 뭘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증권사의 리포트나 IR 자료, 특히 증권사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IR을 자주 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제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IR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고영도 11,000원, 12,000원대부터 최근에 1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좋았죠. 예. IR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회사, 자신감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발굴할 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뭐 공시를 보고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좀 좋은 거 또는 5% 룰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증권사 리포트와 IR 자료가 저의 또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상당히 좋다. 그런 어쨌거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우상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점. 그러나 너무 기울기가 세다, 급등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익절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을 들어가신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뭐 30% 하면은 이제 네. 매도를 고민하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그 시점에서 가장 네. 좋은 게 한 50개씩은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또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1000개의 종목을 네. 기본적으로 일봉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관심 종목 중에 3분기 지금 이제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한 6,700개의 종목이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그 종목을 위주로 제가 이제 차트를 보죠. 그러면 거기다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일단 실적과 재무 상태는 합격이 됐고 차트 좋다. 그럼 거기다 이제 수급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응달 책방의 시청자분들도 그런 종목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50개 또는 지금 당장 딱 사고 싶은 종목은 한 5개에서 10개 무조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익 났으면 팔고 언제나 좋은 종목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다. 그 다음에 하락 전환되면 선제적으로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정말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